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치앙마이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타페문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 타페문은 치앙마이 올드시티를 대표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바로 앞이기도 합니다. 13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복원된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년대 복원이 됐다고 하죠. 여기 치앙마이 타페문을 시작해서 올드타운을 둘러볼 건데 란나 왕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란나 왕국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 걸쳐서 여기 올드시티 내부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은 올드시티의 낮, 다음 영상은 올드시티의 밤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치앙마이 여행의 핵심이 되는 올드시티는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시죠. 렛츠고! 아침 9시의 타페문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렇게 이른 아침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하죠. 특히나 여기 비둘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비둘기들을 몰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비둘기가 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걸로도 장사를 하나 싶은데 대단하죠. 그만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여기도 사진 찍으면 인생샷 거짓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벽 같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 올드시티인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타페문 주변으로는 이렇게 강이라고 부르긴 좀 뭐하고 개울 이런 게 흐르거든요. 요게 네모나게 흘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도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의 올드시티는 이렇게 네모진 구역 안쪽을 올드시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네모진 구역을 경계하는 쪽에 이제 강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모 강 사이에 이 올드시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시티는 이 강을 기점으로 안쪽 부분, 한마디로 이쪽 부분이 올드시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앙마이의 올드시티는 어쨌든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여행 명소 중에 하나인 만큼 한번 쭉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만 유명한 사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도심 속 사원은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타페문 근처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겠습니다. 달러를 이제 바트로 바꿀 거고요.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잠깐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여행을 하니까 말이죠. 아유, 환전부터 해야겠어요. 치앙마이 올드시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란나 왕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란나 왕국은 1296년에 세워진 태국 북부 지역의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나라는 게 100만 개의 논을 뜻한대요. 한마디로 이쪽 지역이 비옥한 땅을 가졌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란나 왕국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 바로 여기 치앙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 올드타운이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뭔가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 난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지극히 뭐 많이 봐왔던 그런 태국 시내의 모습과도 비슷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원들 많이 있고 거리의 분위기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그런 정도지 뭔가 대단히 특별한 게 있다는 거는 제가 아직은 걸으면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올드타운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시고 오시게 되면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은 아직은 듭니다. 조금 신기한 거는 이렇게 올드타운 걷다 보면은 조금 걷다가 사원, 조금 걷다가 사원, 한마디로 뭐 크고 작은 사원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저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스님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작은 장소에 사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은 또 좀 신기하기는 해요. 저는 여기 올드타운 내에 있는 사원들 중에서 유명한 곳들 위주로 한 3군데 정도 둘러볼 생각입니다. 이 올드타운만 해도 그렇게 넓진 않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한 2에서 3km 정도, 한마디로 오늘 한 2km 정도는 계속 낮에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 올드타운을 걸으면서 느낀 점은 거리 안에 굉장히 느낌 있고 가격 저렴한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당들이 서양인들 눈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아침에 브런치 먹는 서양인들도 꽤 많고 그 분위기가 야, 되게 서구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느낌 좀 있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아점은 먹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아점도 먹고 오늘 영상에서는 사원 한 2군데 보여드리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그 첫 번째 사원이 저기 끝에 보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원은 왓 판타오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왓 제디 루앙을 보러 왔는데 왜 여기를 왔냐 하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 사원에서 뭔가 하나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왓 판타오 간단하게만 둘러보고 가도록 하죠. 여기 왓 판타워에 들린 이유는 저 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좀 이따가 왓 제디 루앙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을 텐데 독특하게 생긴 타워가 부서져 있죠. 저기 불탑인데 예전에 80m까지 올라갔던 탑이라고 해요. 근데 소실돼서 지금 저렇게 형태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진짜를 보기 위해서 왓 제디 루앙으로 가도록 하죠. 드디어 도착한 올드타운 첫 번째 목적지 왓 제디 루앙이라는 곳입니다. 왓 제디 루앙 무슨 뜻일까요? 큰 탑이라는 뜻을 가진 사원이에요. 아까 보셨던 저 가운데 부서진 돌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 둘러볼 건데 다른 사원들과는 달리 좀 유명한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료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부터 끊고 들어가야겠네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 와, 하얀 나무인데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 사원이 있습니다. 야, 번쩍번쩍하네. 티켓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가메울치 티켓은 언제 봐도 아쉽습니다. 50바트였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봤었던 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탑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굉장히 크긴 해요, 실제로 봤을 때. 근데 뭔가 뿌개진 느낌이잖아요. 원래 이 탑이 15세기 때 처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최대 높이가 80m 가까이 됐어가지고 여기 치앙마이 올드타운에서 가장 높은 그 탑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지진이 한번 났대요. 그래가지고 30m 정도가 소실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고,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복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쉽죠? 기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진짜로 복원을 하게 된다면 80m의 높이의 탑, 와,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탑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도 딱 볼 수가 있고, 야, 경건한 느낌 납니다. 그 앞쪽으로는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흙 같은 걸 칠해가지고 경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 뒤를 보면은 계단처럼 되어 있긴 해요. 칠해진 쪽 안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사의 계단은 사실상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걸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부처님이나 신을 모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이렇게 일부러 가파르게 만들어서 네 발로 걸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은 태국 그 주변국의 뭐 여러 사찰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단과 건축 양식인 거죠. 비록 탑 상부는 무너진 상태긴 하지만 이쪽에 보니까 과거의 탑의 상부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이거는 가상의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 그 란타 왕조 시대의 사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사원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그 사원이 그 사원 같고 요 사원이 요 사원 같고 그런 좀 느낌을 받으실 수가 분명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원들의 특징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세 군데의 사원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군데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 사원들이거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왓 제디 루앙만 하더라도 한때 여기 치앙마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탑을 가진
그런 사원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야 무너진 돌탑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느끼시게 되긴 할 겁니다. 다음 사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사원 스팟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아점 먹겠습니다. 10시 반이거든요. 배도 좀 고프고 뭐 점심을 따로 먹기도 그러니까 아점으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독특한 가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 호텔이구나. 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신기해요. 태국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치앙마이만의 매력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입에서 봤을 때는 뭐 치앙마이 올드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거 없네 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 역시 입구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었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아점은 여기 딴 아오안이라는 데서 먹겠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딴 아오안 카오소이라는 걸 먹으러 왔는데 치앙마이 오면 일단 이거부터 먹으라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카오소이 면 종류 같은데 과연 어떤 메뉴일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점이기도 하고 오늘 많이 걸어야 되기도 하고 태국에서 먹는 태국식 첫 끼이기도 하니까 좀 거하게 시켜봤어요. 튀긴 스프링롤 그리고 요게 바로 카오소이입니다. 맛있겠죠? 라면 같은 면이네. 특이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거 먹으면서 소스 같은 거 넣어 첨가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카레향이 되게 세다. 태국식 카레향이 많이 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보니까 면이 아까 라면 면 같은 거밖에 안 보였는데 칼국수 면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아니 면식이네 역시. 이거 뭐 따로 안 첨가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태국식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롤 이거 하나. 이거야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사실 이 가게가 카오소이를 좀 비싸게 파는 편이긴 한데 가게 분위기 좋고 좀 뭐랄까 음식이 고급지게 잘 나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끼치고는 잘 고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아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스프링롤도 맛있었지만 이 카오소이가 진짜 괜찮네요. 완전 완그릇한 거 보이시죠? 카레향도 좋지만 은은히 도는 코코넛의 향기도 참 좋더라고요. 먹다가 중간에 매운 그 가루를 좀 첨가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겠어요. 치앙마이 오면 왜 이거 다들 먹으라고 하는지 알 것 같네요. 식사를 하고 계산하고 나왔는데 제가 촬영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나봐. 웃는 표정으로 계속 먹고 있었더니만 고맙다고 홍보 좀 잘해달라고 서비스로 쿠키도 주네. 맛있었어요 진짜로.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에 있는 카오소이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한 그릇에 99바트였으니까 막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저는 먹었을 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원 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봐요. 두 번째 사원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요. 여기가 태국 북부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남부의 푸켓이나 중부의 방콕보단 덜 덥겠지 했는데 막 그렇지도 않네. 덥습니다. 10월 말에 온 거거든요. 한국 10월 말은 꽤 추웠어요. 뭐랄까 갑자기 겨울이 온 느낌? 근데 여기 오니까 다시 더워지는 게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올드타운을 걸으면서 좀 느껴지는 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늘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건물들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대가 시간대라서 그런 건지 그늘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은 이럴 걸 예상해서 선크림을 좀 바르고 나오긴 했는데 목 뒤나 이런 데 안 바르고 나왔단 말이야. 안 바른 부분들은 좀 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국 여행 오시면 선크림 같은 거 잘 챙기셔가지고 본인 피부들 관리를 잘 해보자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구역이
구글맵으로 검색하면 치앙마이 워킹 스트리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 낮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킹 스트리트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뭐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가 밤이 되면은 좀 시장 같은 게 열리고 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일요일날 밤에 크게 열린다고 하니까 와볼만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침 일요일이거든요. 아마 다음 편 영상에서는 이 거리의 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치앙마이 경찰서 또한 올드시티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폴리스 스테이션 치앙마이 경찰서 한글로도 써있네. 이렇게 생겼고요. 야,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경찰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지는 몰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일련 사건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의 종착지이자 치앙마이 올드타운의 두 번째 사원 왓 프라싱 앞에 왔습니다. 여기도 입구부터 어마어마하네요. 사실상 여기가 치앙마이 올드시티, 올드타운 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야, 연등도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쵸? 이걸 연등이라고 보는 게 맞나? 되게 예쁜 컬러의 등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여기도 14세기 때 지어진 사찰이라고 하는데 참 분위기가 좋네요. 아직까지는 이게 14세기에 지어진 사찰일까라고 의구심이 갈 정도로 건물들이 번쩍번쩍 새삥새삥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사원 근처로는 이렇게 플리마켓 같은 것도 열려 있습니다. 막 살 게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둘러보긴 좋은 것 같아요. 왓 프라싱은 한국말로 하면 황금 사자의 사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 황금탑이 있죠. 저걸 체디라고 부르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옆으로도 낡은 건물이 있어요. 요거 보면 이제 14세기 때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왓 프라싱은 사자 불상의 사원이라 이름답게 안쪽에서 사자상들을 많이 볼 수는 있긴 했지만 사자상에 대한 임팩트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고요. 내부에 독특하게 생긴 부처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정말 큰 체디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로만 따진다면 당연히 방콕에 있는 그런 사원들과는 좀 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사원들은 모두 다 제가 이전에 봤었던 다른 지역의 태국 사원들과는 결이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게 또 이제 태국 그 치앙마이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좀 이제 사원들을 많이 보게 되긴 할 거예요. 이번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 사원이기는 하지만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합쳐가지고 사원만 한 10개쯤 볼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원 투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별로 즐겁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만 그래도 치앙마이의 올드시티, 올드타운을 둘러보실 때는 이런 사원들도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구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그 가치도 충분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전 지식도 가지고 오시면 좋겠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치앙마이 올드시티 안에 있는 사원 두 군데랑 뭐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봤습니다. 아직 올드시티를 다 둘러본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원이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올드시티는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밤의 모습까지 다음 영상에 담아볼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도 또 사원 보여드리고 이럴 것 같은데 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치앙마이에서 사원을 둘러보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참고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앙마이를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스타일의 투어가 진행이 될 것이다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